안녕하십니까. 2027 대입 전형에 의해 지역균형 전형 안내를 맡은 다운고등학교 교사 조은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균형 전형이란, 둘째, 지역균형 전형의 특징, 세 번째, 지역균형 전형의 지원 전략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2022학년도부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학들은 지역균형 전형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특정 학교나 지역에 집중된 입시 결과를 완화하고 특히 일반고, 지방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입니다.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불려집니다. 따라서 각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 규정을 확인하시고 추천을 받는 일정과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지역균형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수도권 중에서 48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형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추천 인원 제한 등 대학별로 운영의 방식이 다른데요. 학생부 교과 100% 운영하는 학교가 36개, 그리고 학생부 면접, 그리고 학생부 서류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을 하는 학교가 32, 미적용이 16, 추천 인원 제한을 하는 학교가 13, 미제한을 하는 학교가 35입니다. 따라서 각 대학별로 전형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추천 인원 제한 등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각 대학별 모집 요강과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진학 지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추천 기준과 모집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올해 2027 경우에도 모집 인원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도 졸업생인 2026 졸업생들이 올해 지원이 가능한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으니 이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천 인원의 변동이 있는 대학 중에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모집 인원이 줄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시 결과에 영향이 조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 방법에 대해서 또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조금 더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추천 인원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대학과 미적용하는 대학이 화면과 같이 보여집니다. 자, 추천 인원 제한을 하는 학교가 화면에 나와 있듯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연대, 이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수능 학년 최저 기준을 미적용하는 대학은 경기대, 동국대, 명지대가 있습니다. 추천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대학들이 좀 많은데요. 여기서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추천 인원을 제한하다가 올해부터 제한을 하지 않는 대학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전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한 곳이고 그 이외 대학은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운영을 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 2025년도부터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고요. 교과 성적의 학생부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양대입니다. 이 중에서 한양대가 올해 처음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들어왔으니 혹시 숙명여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관리를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와 면접이 함께 이루어지는 대학으로 가천대, 경인교대, 서울교대, 수원대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인 가천대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를 함께 반영, 특히 출결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이 조금 늘고 있는데요. 경기대, 단국대, 서울기독대, 성신여대, 중앙대 등이 있습니다. 출결도 대학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결 관리도 3학년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지역균형 전형이 많은데요. 이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대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단순히 등급이 좋으면 지역균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등급이 다 좋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 특히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100점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하고 2등급은 95점, 3등급은 87.5점으로 환산해서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고대도 1등급은 100점, 2등급 96, 3등급 92, 한양대도 1등급 100, 2등급 96, 3등급은 89점으로 환산해서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반영을 했을 경우에 자, 예를 들어 A와 B의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각 교과별 성적이 1, 1, 2, 4인 경우와 모든 성적이 2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연대, 고대, 한양대의 성적 비교 내용을 화면에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4등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 환산점에서 감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올 2등급을 받은 학생보다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학생이 자신의 교과 등급을 확인할 때 두루두루 성적을 잘 받았는지 혹시 조금 부족한 과목이 여러 개 있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하고 각 대학별로 교과 등급의 환산점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별로 요즘에는 교과의 서류 또는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서류를 평가하는 비율이 좀 많아지거나 또는 비율을 또 추가하는 경우에 대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몇 개 대학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성적 70%에 서류를 30% 반영을 합니다. 이때 서류를 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과 세특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건국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교과별 세특의 내용이 탐구심과 깊이 또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두루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희대도 건국대와 같이 교과 성적에 서류와 관련된 교과 종합평가를 30% 합니다. 이때 교과 학습 발당을 건국대처럼 반영을 하는데요.
교과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을 두루두루 반영을 많이 합니다. 서류를 30%나 반영을 한다라는 것은 성적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단순히 성적이 좋으니까 무조건 지역균형 전형 지원해야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학교 생활 기록부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90%고 서류가 10%입니다. 2025년도까지는 서류를 20% 반영하다가 10%로 현재 줄였습니다. 2026년 즉 작년 대입 결과를 봤을 때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의 중요도가 이전 연도보다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류를 10%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교과 세특을 두루두루 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동국대도 건국대, 경희대와 같이 70% 교과 성적, 서류 종합을 30% 반영을 합니다. 역시나 교과 세특 관련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는 학교로 보여집니다. 서울시립대도 교과 성적 90에 교과 정성 10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2027 대입부터는 서울시립대가 교과 정성평가를 20% 반영으로 비율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도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성적 80에 정성평가 20% 반영을 하고 숙명여대가 올해 처음으로 서류평가가 도입된 학교입니다. 따라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서류평가 30%를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숙명여대의 모집 요강을 좀 더 참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양대도 교과 90, 정성 10% 반영을 하는 대학입니다. 서류평가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학별로 서류를 평가하는 요소가 좀 다양합니다. 주로 과목 선택, 성취도, 교과 세특, 그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등을 반영을 하는데 대학마다 이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개수가 다르고 퍼센트도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각 대학별 모집 요강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서류 평가를 몇 프로 어떤 평가 요소를 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학 중에 경희대, 건국대, 그다음에 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과목 선택을 조금 주요하게 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 즉 본인의 전공 관련 관심 분야에 대한 평가를 좀 많이 하는 대학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혹시 고3 때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좀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관련 관심도를 교과 세특, 창의적 체험 활동에 두루 잘 기입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역량도 아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교과 세특이나 창체의 공동체 역량, 특히 리더십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활동을 두루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와 관련된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대학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전년 교과 전형 방법, 수능 최저 기준, 그리고 응시 지원자들, 지원 가능한 학생들을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 특히나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상위 15개 대학들 위주로 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보실 때 지금 주요하게 봐야 될 게 2027, 2026, 2025 3개년간 이 대학들이
어떻게 평가 방법 그리고 지원, 수능 최저를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꼭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대는 모집 인원이 조금 축소되었고 숙명여대는 모집 인원이 늘면서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가 변화되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3합 8에서 2합으로 완화된 게 보여지실 거고요. 성균관대도 지역 균형에서 수능 최저가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뒷부분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원래 3합 7을 할 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개를 각각 반영을 해주다가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사탐을 반영할 경우에 2개 평균, 그다음에 과탐을 하나 넣을 경우에는 과탐 1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도별 그리고 전형 방법, 수능 최저, 지원 자격 등에 대한 변화를 3년치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입결 변화를 확인하고 난 후에 지원을 해야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각 대학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더 중요한 학교를 좀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천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천대는 전형 방법이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운영이 되고 1단계 교과 전형은 100%로 운영이 되는데 가천대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른 대학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고3 아이들 같은 경우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이 60%, 일반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을 4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등급이 나오는데 이 등급 같은 경우 1, 2, 3, 4등급을 동일한 환산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가천대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불리하게 조금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면접이 2단계에서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도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나 수능 최저가 가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좀 잘 되어져 있고 면접에 자신감이 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를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부가 잘 관리되어 있지 않거나 면접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1단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톨릭대,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 성적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건국대는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경기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90, 출결을 1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경인교대는 교대이기 때문에 면접을 30% 반영한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 성적 70에 면접 30. 그리고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작년부터 4합 12에서 4합 14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충족 기준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2025와 2026의 입결도 수능 최저 충족률에 따라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 할 겁니다. 너무 끝라인까지 보고 지원을 했을 경우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충족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신 입결 컷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출결 봉사까지 합쳐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고려 교과 90, 서류 10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경기대와 고려대는 추천 인원이 20명, 12명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 경합이 이루어지면 각 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 기준에 따라서 선발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려대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지원 자격이 재학생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재학생에게 오히려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경기대는 2026년도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광운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100%로 운영이 되고요. 특히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입결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입결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형 방법이 꽤 많이 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 2024, 2026을 봤을 때 입결은 2026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025와 2026의 입결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을 하고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는 모두 교과 100%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매우 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삼합,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3개가 각각 3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 중에서 서강대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입결이 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은 매우 좋으나 수능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다면 서강대도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는 교과 전형 100%로 운영이 되는 학교인데 수능 최저가 이합진로 다소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충족률이 매우 높아서 아무래도 교과 성적, 입결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대를 올해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1단계 교과 성적, 2단계 1단계 교과 성적의 80, 그리고 면접 20%인데 수능 최저가 서울교대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교대가 작년까지 수능 최저가 4합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합 6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마 2합 4합 10과 2합 6에서의 수능 충족률은 엄청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교대 입결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여기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는 추천 인원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교과 80에 서류 20% 있고요. 이때 서류 같은 경우에는 학종과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 세특이나 창체를 두루 잘 관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만 성균관대는 전공을 그렇게 깊게 보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각 교과별로 학업 역량이 좀 잘 드러난다면 서류 20%에서 큰 감점은 없을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교하고 서류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명여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의 전형에 변화가 좀 많은 대학이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교과 70에 서류 30이고,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교과 성적 입결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대학인데, 자, 이 대학의 수능 최저가 해마다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2합 4, 2합 5, 2합 6 이런 식으로 완화되고 있다 보니까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입결 자체가 해마다 변동이 조금 있고 그리고 입결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충족률, 수능 최저의 그 기준을 보시고 입결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 교과 100%를 반영을 할 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교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할 수 있으니 요것도 본인의 내신 성적을 넣어보고 유리한 쪽으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도 교교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교과 성적 100%로 지금 지역균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수능 체제 없이 그 면접만으로 지역 균형이 운영이 되다가 작년부터 수능 체제가 2합 5가 만들어지면서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이 면접이 없어지고 수능 체제가 걸린 것이 입결을 높게 만들 것인가 낮게 만들 것인가 의문이 있었는데 작년도 입결을 봤을 때는 일단 수능 체제 2합 5는 충족률이 좀 높은 편이었고 생각보다 입결은 조금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년 입결 확인하시고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90에 출결 10%를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출결이 3학년 1학기까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대와 중앙대는 보시는 것처럼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고, 연세대는 지원 자격에서 재학생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앞서 말씀드렸던 환산점을 좀 중요시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연세대의 교과 100%에 반영하는 방식은 교과 성적 등급 50%, 그다음에 Z점수라는 걸 또 50% 반영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타 대학과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외대,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 환경국립대, 그리고 한국항공대, 한성대, 한신대,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 100%입니다. 여기에서 한양대는 한양대 에리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과 성적 100%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체제는 여기서 한국외대만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성적 100%, 그 다음에 홍익대는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2026 그리고 올해 졸업을 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도 2026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개의 학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꼭 기억해야 되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원래 재학생만 지역균형 전형에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대학 중에서 졸업생도 지원을 하게 된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 그럼 아무래도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아까 성균관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중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 즉 환산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도 변화 유무 확인하시고 학생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능 체제를 놓지 않도록 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역균형 전형의 특징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지원 전략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각 대학별로 올해 5월 달까지 모집 요강들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형 방법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교과, 비교과, 면접, 서류, 최저 등 어떤 식으로 방법이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그 평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년간 입시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3년치의 교과 성적들을 비교해 보고 본인의 성적이 70% 또는 50% 컷 안에 들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성적으로 쓸 수 있다 또는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아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기억해 두시고 특히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 역시나 대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는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은 A, B, C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 A를 1등급으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유무도 확인을 꼭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대비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 확통론, 사탐론 등으로 인하여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능 체제를 맞출 과목은 1학기까지 결정을 하시고 1학기 이후에는 바꾸지 않고 주력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16, 15개 대학은 서류평가나 면접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3학년 1학기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의 모집 요강 그리고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으니 이 안에 책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본인이 또는 내 아이가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지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교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은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각 학교의 소통방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학교장 추천 전형 규정이 학교 운영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라서 보통 5월 이후에 확정이 되고 1학기 말쯤에 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2027 대입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3학년 아이들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을 놓으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끝까지 지키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